어머님, 제가 결혼하면 이런 명품 하나 사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며느리가 될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명품 매장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재빨리 살피더니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사모님, 저분 조심하세요. 손에 쥐어진 작은 쪽지. 처음엔 그저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또 비톡 촉장이잖아. 강미정은 우편함에서 꺼낸 등기봉투를 남편 윤철수 앞에 내던졌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TV만 보고 있었어요. 3년 전 대기업 부장으로 명예퇴직했지만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죠. 아,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고. 나중에? 이자만 매달 80만 원이야.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5년, 남편은 주식, 코인, 지인 보증까지 온갖 구멍에 돈을 퍼부었어요. 5년 전 강남 15평 빌라를 팔아 분당 30평 아파트를 샀는데 강남 집값이 3배로 폭등하면서 자산은 반토막 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강남 집 팔지만 않았어도. 미정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아들 윤태호만큼은 제대로 컸어요. 35살 증권사 펀드 매니저로 연봉 1억을 넘기며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는 효자였죠. 엄마, 오빠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해. 어느 날 저녁 딸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니? 자꾸 휴대폰만 보고 혼자 웃고 그래. 여자 생긴 것 같아. 사흘 뒤 태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엄마, 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 여자?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긴 생머리를 넘긴 여자였어요. 얼굴은 분명 예뻤는데 미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소가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계산된 표정이었죠. 이름이 뭐야? 정아린이요. 32살 대기업 홍보팀 과장이에요. 과장? 32에 벌써? 똑똑하긴 하나 보네. 미정은 말을 흐렸습니다. 32의 대기업 과장이라면 진짜 실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썼거나 둘 중 하나였죠. 명문대 나왔고 영어도 유창하대요. 세미나에서 만났거든요. 미정은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웃고 있는데도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라. 정말요? 이번 주말에 올게요. 문이 닫히자 서연이 다가왔어요. 엄마, 사진 다시 봐봐. 이 여자 뭔가 이상해. 왜? 너무 완벽해. 말이 안 되게. 32의 과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오빠 연봉 알고 접근한 거 아닐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미정도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호 옆에 선 정아리는 사진보다 훨씬 세련돼 보였어요.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가방, 손톱엔 젤네일까지. 첫인상부터 돈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아린입니다. 악수하는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미정은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하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인테리어, TV 크기, 주방 가정까지 마치 집을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미정은 갈비찜, 잡채, 전, 김치찌개를 차렸습니다. 어머님,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하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은 느렸어요. 갈비찜을 한 점 먹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맛있죠? 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하지만 그 후로 갈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알아챘어요. 입맛에 안 맞나 보네. 하린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 하시고요. 무역업이요.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하린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연이 속삭였어요. 엄마, 저 여자 목걸이 봤어? 명품이야. 최소 500만 원. 미정도 봤습니다. 목걸이, 시계, 다이아몬드 귀걸이. 모두 명품이었어요. 누가 사준 거 아닐까? 쉿, 조용히 해. 하리는 8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태호가 배웅하러 따라 나가고 미정은 창가에서 지켜봤어요. 엄마 어땠어? 모르겠다. 뭔가 이상해. 그치? 명품 투성이의 말투도 계산적이고 그날 밤 새벽 2시 미정은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에 카톡이 떴어요. 엄마 자요? 오늘 하린이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정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할까요? 응, 예쁘더라. 잘 자거라.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린의 차가운 악수가 자꾸 생각났어요. 집안을 훑던 계산적인 시선도요. 명품으로 치장한 몸에서 풍기던 묘한 위화감도요. 저에 뭔가 숨기고 있어. 미정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 미정의 예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할인의 전화를 받은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응, 왜? 제가 결혼 준비 좀 알아보려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백화점에서 구경이라도 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프로포즈도 안 했다고 들었는데 벌써 결혼 준비라니.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 그럼 토요일 2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습니다. 서연에게 말했더니 딸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이상한 거 아니야? 오빠가 프로포즈 했대? 아니, 아직이라던데. 그런데 결혼 준비를 벌써? 뭔가 이상해. 그냥 구경만 하는 거라잖아. 하지만 미정도 속으론 불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정은 분당 백화점 1층에서 할인을 만났습니다. 할인은 오늘도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어디 볼까? 명품관 좀 구경해요. 제가 결혼하면 어머님께 어떤 걸 선물 드리면 좋을지 보려고요. 두 사람은 명품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리는 이 매장 저 매장을 기웃거리며 구경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명품을 볼 때마다 하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집 보듯 꼼꼼하게 살피고 점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 가방 얼마예요? 680만 원입니다. 환불 가능해요? 사용 전이시면 가능합니다. 미정은 그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왜 환불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걸까요? 어머님, 여기 향수 세트 좀 봐요. 예쁘지 않아요? 할인이 가리킨 건 150만 원대 향수 세트였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명품치곤 적당한 가격이었어요. 그래, 예쁘네. 제가 결혼하면 이런 거 하나 사드릴게요. 어머님한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효도하고 싶어요. 말은 고왔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미정은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따라다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인이 다시 처음 본 향수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기요.
제가 이거 하나만 살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응? 카드 써도 되죠? 제 돈으로 살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점원을 불러 계산을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젊은 남자 점원이 할인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그는 미정을 흘끗 보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이 든 여자 점원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결제하시겠어요? 네. 카드를 건넸습니다. 여자 점원은 계산을 하면서 계속 할인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포장해 드릴게요. 점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이 아까 그 남자 점원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쪽지를 미정 손에 쥐어줬어요. 사모님, 미정은 깜짝 놀라 점원을 쳐다봤습니다. 점원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미정은 손에 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머님, 다 됐어요.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쇼핑 할인이 백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자. 미정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아니, 나 먼저 갈게. 집에 일이 있어서. 아,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정는 서둘러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에 타자마자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펴는 것도 힘들었어요. 거기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분 조심하세요. 미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라고? 왜? 무슨 이유로? 점원이 이렇게까지 경고할 이유가 뭘까요? 미정은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글씨체가 급하게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뭔가 다급한 상황이었던 걸까요? 미정은 백화점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점원이 나와 있나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엄마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못해. 빨리 와. 미정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쪽지가 신경 쓰였어요. 백화점 점원이 왜 이런 쪽지를 건넸을까요? 할인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정은 식탁에 쪽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미정은 쪽지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쪽지를 읽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야? 백화점 점원이 준 거야. 할인이 물건 계산할 때. 점원이? 왜? 나도 몰라. 그냥 급하게 쥐어주고 가더라. 서연은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이거 심상치 않아. 점원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야? 그러게. 나도 그게 궁금해서 미치겠어. 엄마, 우리 알아봐야 돼. 할인이 뭘 했길래 점원이 이런 경고를 한 건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봐야겠어.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엄마, 심부름센터 알아? 심부름센터? 사람 뒷조사 해주는 곳 있어. 병원 동료 언니가 남편 바람 의심돼서 맡겼었거든. 거기서 확실하게 알아냈대.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며느리를 뒷조사한다는 게 찝찝했어요. 하지만 쪽지에 적힌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모님, 저분 조심하세요. 그래, 알아보자.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야.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쪽지를 건넨 점원이 왜 저런 경고를 했는지, 할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미정은 쪽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서연아, 심부름센터 연락처 좀 알려줘. 엄마, 진짜 알아볼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모님, 저분 조심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이게 단순한 경고가 아닐 거야. 그럼 내가 알아볼게. 병원 선배가 쓴 곳 있어. 미행하고 사진 찍어주는 심부름센터야. 그런 데가 있어? 응.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줘. 엄마, 오빠한텐 절대 비밀이야. 서연은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어요. 내일 오전 10시. 강남이래.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점원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강남의 허름한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속심부름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작은 사무실에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 팀장입니다. 앉으세요. 명함엔 전 경찰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쪽지를 꺼냈어요. 제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자가 있는데요. 백화점 점원이 이걸 줬어요. 안 팀장은 쪽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원이 이렇게까지 경고할 정도면 심각합니다. 뭘 알고 싶으세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요. 저희는 미행과 현장 촬영만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 패턴은 나와요. 성함은 정아린, 32살. 대기업 홍보팀 과장이래요. 사진 있으세요? 미정이 휴대폰을 보여주자 안 팀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이분 혹시 백화점 자주 가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느낌이요. 일주일 미행하겠습니다. 착수금 50만 원, 나머지는 보고서 받으실 때 주세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미정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태호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할인이랑 약혼 반지 보러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약혼 반지? 벌써? 할인이가 빨리 하고 싶대요. 나이도 있고. 미정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할인은 서두르고 있었어요. 태호야, 그건 좀 천천히. 엄마, 왜요? 반대하세요? 아니, 아니야. 생각해보자.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안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보고서 나왔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미정은 서연을 불러 심부름센터로 갔습니다. 안 팀장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충격적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할인이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직원과 신랑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아린 씨는 일주일 동안 백화점을 5번 방문했습니다. 그중 3번은 환불하러 갔어요. 환불을요? 네. 사흘 전에 산 가방을 들고 와서 환불 요구했습니다. 사용 흔적이 있었는데도요. 다음 사진에서 할인이 매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거절하자 난동을 부렸어요. 소비자 무시하냐며 고함쳤죠. 결국 매니저가 환불해줬습니다. 미정은 입을 막았습니다. 사진 속 할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더 있습니다. 안 팀장이 다른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할인이 중년 남자와 호텔 로비에 앉아 있는 사진, 다른 남자와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사진, 또 다른 남자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 이 남자들은 누구예요? 모두 4050대입니다. 그리고 안팎장이 손가락을 확대한 부분에 댔습니다. 모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부남들이요? 네. 확인된 것만 4명입니다. 만날 때마다 선물을 받았어요. 사진 속에서 남자들이 할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마지막 사진. 할인이 한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남자는 50대였고 결혼 반지가 선명했어요. 3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둘이 함께요. 언제 찍은 거예요? 그저께입니다. 아드님은 그날 회사에 계셨고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사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같은 날 저녁 7시에 아드님과 데이트했다는 겁니다. 안 팀장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인이 태우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낮엔 유부남 만나고 저녁엔 아드님 만난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속이 뒤틀렸어요. 사모님, 이 여자 위험합니다. 아드님 결혼 절대 안 됩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나요? 태호가 안 믿을 것 같아요. 2차 조사 필요합니다. 결정적 순간을 잡아야 해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요. 심부름 센터를 나온 미정은 차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지금이라도 알았잖아. 우리 태호가 저런 여자한테 속았다니. 그날 밤 태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할인이 부모님 만나기로 했어요. 양가 상견례요.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상견례? 벌써? 태호야, 그건 좀. 엄마, 왜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알았어. 전화를 끄는 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상견례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미정은 안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상견례가 일주일 후에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미정은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모님, 저분 조심하세요. 점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인의 진짜 모습을. 이제 미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막을 거예요. 아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모님, 2차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팀장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심부름센터로 달려갔어요. 앉으세요. 각오하세요. 안 팀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사진, 할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50대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남자 일주일 내내 추적했습니다. 할인 씨와 거의 매일 만납니다. 매일요? 네. 평일 저녁마다 만나더군요. 신원은 확인 못했지만 행동으로 봐선. 다음 사진. 남자가 할인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택시에 태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 밤 10시입니다. 식사 후 함께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갔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새벽 2시에 할인 씨가 혼자 나왔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사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목요일 저녁 백화점에서 남자가 할인에게 쇼핑백을 건네는 모습. 금요일 밤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모습. 이 사진은 어제 금요일입니다. 사진 속에서 할인과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나왔어요? 3시간 후입니다. 새벽 1시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완전 미쳤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안 팀장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같은 금요일 오후 7시
할인이 태호와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녁 7시엔 아드님과 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헤어진 후 11시에 저 남자를 만났어요. 미정은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녹음도 있습니다. 안 팀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 글쎄, 집사람이 의심하던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나 오빠 보고 싶은데. 알았어. 목요일 저녁은 어때? 7시쯤. 목요일이요? 좋아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떨궜어요. 사모님, 아드님이 직접 봐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요? 다음 주 목요일 할인 씨가 저 남자를 만날 겁니다. 강남 호텔에서요. 그 시간에 아드님을 그 근처로 데려가세요. 태호가 왜 거기 가겠어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태호를 그날 그 장소로 보낼까? 핑계가 필요했어요. 수요일 저녁 태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 내일 회사 회식이에요. 회식? 어디서? 강남이요. 팀장님이 저녁 사신대요. 미정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몇 시에? 7시 30분이요. 7시 30분. 할인이 남자를 만나는 시간은 7시. 미정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호야, 강남 가는 김에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요? 엄마 친구 집에 책 좀 전해줘. 강남역 근처거든. 내 회식 장소랑 가까울 거야. 몇 시까지 가야 돼요? 6시 30분까지. 그러면 회식 전에 여유 있잖아. 알겠어요. 미정은 안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태호가 내일 6시 30분에 강남에 갑니다. 좋습니다. 할인 씨 위치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6시 안 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인 씨 회사 조퇴. 강남 호텔로 향하는 중. 6시 20분 또 문자. 할인 씨 호텔 로비 카페 도착. 남자 대기 중. 미정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엄마 친구가 갑자기 못 만난대. 미안해. 그럼 저 어떡해요? 벌써 강남인데. 시간 있으니까 근처 카페에서 쉬다가 회식 가. 어차피 1시간 남았잖아. 알겠어요. 미정은 안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태호가 지금 강남이에요. 할인이 있는 호텔 근처로 유도할 수 있나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5분 후 태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요? 잠깐만. 엄마가 검색해 볼게. 미정은 안 팀장에게서 받은 호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태호야, 거기 호텔 로비 카페가 괜찮대. 넓고 조용하다던데. 어느 호텔이요? 미정은 주소를 보냈습니다.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서 쉬어. 알겠어요. 10분 후 안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태호 씨 로비 카페 입장했습니다. 할인이는요? 카페 안쪽 소파에 남자랑 앉아 있습니다. 태호 씨 위치에서 보입니다. 미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태호가 알아챘나요? 아직요. 메뉴판 보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안 팀장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태호 씨가 받습니다.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할인이가 여기 있어. 어디? 카페에 남자랑.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태호야,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엄마, 설명해줘. 집에서 얘기하자. 30분 후 태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미정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1차, 2차 보고서 전부. 앉아라. 태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호텔 출입, 포옹, 키스, 새벽 귀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그래. 전부 진짜야.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바보였어. 미정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태호는 파일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전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했어요? 할인이를 미행시켰다고요? 미정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백화점 점원이 경고했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태호야. 할인이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설명을 들어야 해요. 미정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호야, 정신 차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증거? 사진이 증거예요? 각도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키스하는 사진도 봤잖아.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태호는 미정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서연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오빠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 그러게. 어떡하지?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었습니다. 태호는 외출했어요. 할인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엄마, 오빠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려봤자 소용없어. 직접 깨달아야 해. 저녁 9시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엄마, 할인이랑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던? 오해래요. 그 남자는 회사 임원이고 업무상 만난 거래요. 호텔도 미팅 장소였대요. 새벽 2시에 급한 일이었대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야, 넌 그걸 믿어? 믿고 싶어요. 할인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잖아. 사진만으론 부족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태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3차 조사 가능해요? 무엇을 원하시죠? 더 확실한 증거요. 음성 녹음이든 더 명확한 장면이든 할인이가 부정할 수 없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요.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그 사이에 태호가 할인한테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매일 할인과 통화했어요. 퇴근 후엔 만나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속이 탔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엄마, 이러다 오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안 팀장님 연락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일주일째 되는 날 안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나왔습니다. 이번엔 결정적입니다. 뭐가요? 직접 오셔야 합니다. 미정은 심부름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안 팀장은 노트북을 켰어요. 사모님, 이건 충격적입니다.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할인이 오피스텔 앞에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나타나자 할인이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젯밤입니다. 어제요?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태호가 할인이랑 저녁 먹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녁 8시까지 아드님과 있었어요. 그리고 10시에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음 영상. 새벽 2시 할인이 오피스텔에서 나왔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찍은 겁니다. 안팎장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할인이 남자와 백화점을 걷고 있었어요.
남자가 할인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뭘 산 건지는 모르겠지만 명품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음성 녹음도 있습니다. 안 팀장이 재생했습니다. 오빠, 태호가 의심하고 있어.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사진 봤나 봐. 우리 만나는 거. 어떻게? 시어머니가 미행시킨 것 같아. 그럼 어떡하려고? 괜찮아. 내가 잘 구슬렸어. 태호 오빠 순진해서 내 말 믿더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결혼만 하면 돼. 그 집 재산도 있고 태호 오빠 연봉도 괜찮잖아. 너 진짜 못됐다. 오빠도 마찬가지잖아. 유부남이면서 나 만나고.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한 거예요? 오늘 오전입니다. 백화점 카페에서요. 미정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할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태호를 가지고 노는 계산적인 여자. 사모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드님께 보여주세요. 미정은 파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태호야. 왜요? 이거 봐. 미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할인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 새벽에 나오는 장면, 백화점에서 선물 받는 장면.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어젯밤이야. 내가 할인이랑 저녁 먹고 헤어진 후에. 거짓말이죠? 녹음도 있어. 미정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호 오빠 순진해서 내 말 믿더라. 결혼만 하면 돼. 그 집 재산도 있고. 태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그래. 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나 완전히 당한 거네. 미정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진작에. 아니에요. 내가 바보였어요. 태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엄마, 이제 끝낼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태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인아, 내일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일요일 오후 태호는 할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미정은 거실에 함께 있기로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할인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이제 그 가면 뒤를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 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할인은 이상함을 느낀 듯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표정이. 할인아, 어젯밤에 뭐 했어? 어제? 오빠랑 저녁 먹고 집에 갔잖아. 정말? 태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할인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어젯밤에 한 일이야. 다음 장면. 새벽 2시. 할인이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모습.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빠, 이건. 더 봐. 태호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호 오빠 순진해서 내 말 믿더라.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결혼만 하면 돼. 그 집 재산도 있고 연봉도 괜찮잖아. 그럼 나한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는 돈 주잖아. 당연히 계속 만나야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건 이제 그만 거짓말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텐 뭐였어? 돈 줄?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뭐, 처음엔 그랬어요. 하리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펀드 매니저, 연봉 1억 넘는다고 해서 관심 생겼죠. 솔직히 외모는 그냥 그랬거든요. 태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리나. 근데 만나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순진하고 잘 속고 의심도 안 하고. 하린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같은 남자가 제일 좋아요. 조종하기 쉬우니까.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리나,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하리는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어차피 다 들켰는데 뭘 숨겨요? 너 양심이 없구나. 양심? 하린이 비웃었습니다. 양심으로 밥 먹고 살아요? 전 월급 4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돈 받은 거야? 네.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어요. 나쁘지 않죠? 하리는 태연했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 사고 예쁘게 꾸미고 그래야 태호 오빠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뭐야? 어제 만난 그 남자. 회사 전무예요. 하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58세, 기혼자고요. 나한테 관심 많아요.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하린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잔고 2천만 원. 다 남자들한테 받은 돈이에요. 미정은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우리 태호한텐 뭘 받으려고 한 거야? 결혼이요. 하리는 웃었습니다. 결혼하면 안정적이잖아요.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고 딴 남자한테 받은 돈은 제가 쓰고 나랑 결혼하고도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이었어?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죠. 오빠 월급만으론 부족하잖아요. 너 정말.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 오빠 집도 기대 안 했어요. 뭐, 분당 아파트? 낡았더라고요. 벽지도 오래됐고, 인테리어도 촌스럽고, 하리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여기 안 살고 싶었어요.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했죠. 전세라도 내 마음대로 다 계획한 거야? 당연하죠. 전 제 인생 철저하게 계획하고 살아요. 하린이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진짜로 오빠한텐 정도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오빠 착하잖아요. 바보같이. 태호는 하린을 밀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빠 화내지 마요. 우리 그냥 결혼해요. 제가 잘할게요. 미쳤어? 너랑 결혼? 왜 안 돼요? 전 예쁘고 똑똑하고 과장이잖아요. 하린이 웃었습니다. 오빠 나이가 벌써 35인데 나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장 나가. 나갈게요. 근데 어머님. 하린이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도 참 웃겨요. 아들 연봉 1억이라고 자랑하시던데 이 동네 아파트 값 알아요? 10억도 안 해요. 강남은 20억인데.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하죠. 전 강남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빠 능력으론 불가능하더라고요. 하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도 계속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오빠 돈만으론 부족하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이 문으로 향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태호 오빠. 저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나요. 필요 없어. 정말요? 그럼 혼자 늙어요. 하리는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아, 참. 마지막으로. 뭐? 오빠 침대에선 최악이었어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하리는 킥킥 웃으며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나 완전히 당했어. 미정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알았잖아. 6개월 동안 저런 여자한테 놀아난 거야. 태호는 울었습니다. 미정도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이 방에서 나와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울지 마. 저런 쓰레기 때문에. 나 정말 사랑했는데. 오빠가 사랑한 건 가면이었어. 진짜는 저런 악마였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울다 잠들었어요. 미정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저분 조심하세요. 그 짧은 문장이 아들을 구했습니다. 미정은 쪽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회사에 복귀했지만 말수가 줄었어요. 퇴근하면 방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호야, 괜찮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은 걱정이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태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술 마셨어? 회사 사람들이랑 한잔했어요. 태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나 바보죠? 무슨 소리야? 6개월 동안 완전히 속았잖아요. 하린이한테. 태호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회사에서 다들 알더라고요. 하린이가 전무랑 만나는 거 나만 몰랐대요. 태호야.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 여자 보는 눈 없다고. 맞는 말이에요. 태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여자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예요. 하린이만 봐도 알잖아요. 겉으론 착한 척하고 속으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미정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태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어요. 받는 사람은 태호였습니다. 태호야, 택배 왔어. 태호가 나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뭐야, 이거? 태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왜? 하린이가 보낸 거예요. 미정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태호 오빠, 그동안 미안했어요. 오빠한테 정말 못된 짓 했죠. 사과하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줄래요? 마이너스 할인. 미정은 편지를 찢었습니다. 만나지 마. 만날 생각 없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태호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오빠 편지 봤죠? 한 번만 만나줘요. 제발. 태호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자가 왔어요.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 나 혼자 힘들어요. 오빠 후회하고 있어요. 태호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야, 왜 계속 연락해? 오빠. 할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후회해. 오빠한테 너무 못됐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오빠 나 그 전무랑도 끝났어. 이제 아무도 없어. 그건 내 선택이잖아. 오빠 나 이제 알았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오빠가 진짜였어.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아, 이제 그만해. 우린 끝났어. 오빠, 한 번만 만나줘. 제발. 싫어. 태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하린이가 다시 만나자고 해요. 절대 안 돼. 알아요. 하지만 일요일 저녁 태호 휴대폰에 사진이 왔습니다. 하린이 혼자 울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태호는 사진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하린이가 우는 사진 보냈어요. 보지 마. 또 널 이용하려는 거야.
알아요. 근데 태호는 고민했습니다.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호야, 할인이가 널 다시 끌어들이려는 거야. 정신 차려. 알아요. 정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할인아, 이제 연락하지 마. 우린 끝이야. 잘 살아. 문자를 보내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태호는 할인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사진도 문자도 모든 기록을 지웠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래. 잘했어. 태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쪽지 보고 알아봐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미정은 서랍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저분 조심하세요. 이 쪽지 하나가 우리 집안을 구했어. 그 점원분한테 감사드려야 하는데. 그러게. 언젠가 기회되면 인사드려야지. 태호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보관할게요. 평생 잊지 말라고. 그래. 태호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날 거예요. 그래. 천천히 해. 태호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미정도 웃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열심히 살게요. 알았어. 그날 밤 미정은 할인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힘들 거예요. 딸이 저렇게 됐으니까.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 할인이 어머니 생각. 그분도 힘드시겠죠. 그러게. 딸 잘못 키운 게 아닌데 자책하실 거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도 불쌍하긴 해요. 어렸을 땐 착했을 텐데. 그래. 근데 어른이 되면 자기 선택이야. 맞아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엄마, 자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그래. 잘 자. 태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거실에 앉아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사모님, 저분 조심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 쪽지가 없었다면 태호는 할인과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불행했을 겁니다. 미정은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마운 경고였어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진심을 보라는. 3개월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점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주말엔 운동도 다녔어요. 할인의 흔적은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식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태호는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정은 분당 백화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쇼핑을 하려고요. 명품관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점원이었습니다. 쪽지를 건넸던 바로 그 사람. 미정은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점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혹시 그때 그 사모님? 네, 맞아요.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어떻게 되셨어요?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쪽지 덕분에 아들이 결혼 안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점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그때 제가 규정 위반한 거라 걱정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그분 정아린 고객이요. 저희 매장에서 너무 유명했어요. 점원은 주위를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물건 사서 쓰고 환불하는 건 기본이고 직원들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저도 당한 적 있어요. 그래서 경고해 주신 거군요. 네.
사모님 표정 보니까 착하신 분 같았어요. 그런 분이 저런 사람 며느리로 맞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미정은 점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쪽지가 우리 집안을 구했어요. 다행이에요. 아드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미정은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은 여자가 보였어요. 할인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없었어요. 수수한 옷에 화장도 연했습니다. 미정은 그냥 지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할인이 미정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왜?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람들 시선이. 할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문 다 났거든요. 전무랑 만났던 거. 다들 저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고향 내려가요. 엄마 계신 곳으로. 어머니랑 화해했구나. 네.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태호 오빠한테도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야 알았구나. 너무 늦었죠. 할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호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라. 고향 가서.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미정은 공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할인이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정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인이 봤어. 정말요? 응. 회사 그만두고 고향 간다더라.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할인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행복하라고 전하래. 알겠어요. 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정, 철수, 태호, 서연.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이 집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야. 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내가 30년 넘게 끓인 거야. 앞으로 30년 더 끓여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식사 후 미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쪽지가 조심스럽게 보관돼 있었어요. 사모님, 저분 조심하세요. 엄마,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응, 버릴 수가 없더라. 당연하죠. 우리 집안 구한 쪽지인데. 태호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면 생각나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 내가 그걸 배웠으면 됐어. 태호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미정에게 돌려줬습니다. 엄마, 평생 간직하세요. 그럴 거야. 미정은 쪽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닫았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말? 네. 오히려 감사해요. 할인이 덕분에 배웠으니까. 태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들은 교훈을 얻었고
가족은 온전했습니다. 사모님, 저분 조심하세요. 그 짧은 문장이 한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어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진심을 보라는. 미정은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